오는 7월 공공주택 사전 청약을 예고한 계양 테크노밸리가 유물 발견 조사와 경찰의 부동산 의혹 수사 등으로 계획대로 사전 청약에 나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전이 특고압 주민 설명회를 위해 다음 주 부평구와 만납니다. 한전은 부천의 경우처럼 지하 30m 깊이 매설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여 만에 700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4차 유행이 현실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토지 보상 신청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3기 신도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사전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양 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유물 조사까지 겹치면서 사업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한 LH. 지난 5일까지 전체 토지주 1,100명 중 639명이 보상 신청을 완료해 토지 보상 신청률은 약 58%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액 기준 토지 보상 신청률도 약 52.4%로 토지 보상 진행률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오는 7월 중 전체 계양 신도시 공급 물량 17,000세대 중 2,600세대를 사전 청약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H 직원 투기 의혹에 더해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겹치면서 계양 테크노밸리 주택 공급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0일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편성하고 계양과 대장신도시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현직 계양구 의원을 입건해 조사했고 지난 5일에는 전직 인천시의원 1명을 입건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지에서 삼국시대 등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자 LH가 이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면적만 전체 사업지의 4분의 1에 달하는 데다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에 중요 유적으로 판단될 경우 수년간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다 유물 조사까지 겹치면서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양 신도시의 투기 문제들도 많이 불거지고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시간들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 청약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하지만 잇따른 악재 속에 당장 3달 앞으로 다가온 사전 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여 만에 700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4차 유행이 현실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을 찍었던 연말 연시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 전국의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서더니 하루 만에 7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이후 다시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 어린이집에서도 신규 확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일 오전 기준으로 미추홀구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직원 등 3명이 더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고요. 이보다 먼저 관련 확진자가 51명까지 불어나며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연수구 어린이집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과 관계된 추가 확진 소식은 없습니다.
이 밖에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2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부천과 김포에서는 각각 5명과 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90여일 만에 700명을 돌파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곧 발표가 되죠? 네, 정부가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입게 될 타격이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바로 단계를 격상하기보다는 방역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방향으로 이 핀셋 방역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도 짚어보죠.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인천 서구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8일 오전부터는 부평구에서도 접종이 시작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 삼산체육관에서도 8일 오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부평구는 이달 말까지를 1차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8,8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접종에는 의료진 10여 명과 행정인력 등 모두 1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7일까지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75살 이상 일반인 등 6만 1,0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또 부천과 김포에서도 백신 접종을 일주일여 앞두고 접종센터의 문을 열고 막바지 최종 점검을 마쳤는데요. 부천과 김포 지역의 백신 접종은 만 75살 고령층과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부천체육관과 김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천 지역의 75살 이상 접종 대상자는 4만 1,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93.6%인 3만 8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요. 김포는 대상자 2만 2천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부천 지역 사회가 특구 합선 매설 갈등의 실마리를 찾았죠. 이제는 부평구 차례인데요. 부평 지역의 특구 합선 매설 이슈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한전이 부평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3월 31일 부천 지역 사회와 한전이 특구합선 매설 공사에 합의를 했죠. 이에 부천과 함께 특구합선 갈등을 빚고 있던 부평구도 한전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현재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전은 다음 주 중으로 부평구와 만나서 지역 주민 설명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은 부천과 합의를 이룬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를 열고 부평 지역 주민들과 만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부천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부평 지역 주민에게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그 제안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 34만 5천 볼트의 케이블 2회선을 임시로 현재 묻혀 있는 특구합선과 같이 그 지하 8m 깊이로 2023년까지 1차로 설치를 하고요. 이후 4년 내에 기존의 임시 선로를 이제 철거를 하고 34만 5천 볼트의 케이블선 3회선을 지하 30m 깊이로 이제 매설을 하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전자파 조사를 주민과 한전이 공동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차폐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두 번째 주요 이제 합의 내용인데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부평에도 똑같이 제안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평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주민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 한전에 바라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 부천의 합의 시 부평 지역 입장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그 30m 깊이의 고압선을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그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차 사업, 그러니까 1차 사업으로 8m 깊이의 기존 특구합선의 2회선의 그 선로를 까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1차 산업 이후 4년 후에 특구합선을 30m 깊이로 옮겨 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특구합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특구합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수치에 대한 자료를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주민 설명회에서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현재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자료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은옥 삼산특고압 대책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기존 선로에 대한 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척되지는 않고 그냥 저감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천과 삼산동의 부평의 차이점은 여기는 너무 인가에 사람이 사는 곳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에도 기존에 있는 선로들이 좀 함께 이설되는 난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이은옥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전자파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주민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당연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죠.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언제 열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기억하십니까?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인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죠. 날쌘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뭐 거의 으르렁거리면서 그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2017년에는 유명 음식점 주인이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6,012건이나 됩니다. 신고된 것만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무섭죠, 그런 것도. 입마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큰 개를 키우시는데 입마개 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보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림 사고는 보통 견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개는 진짜 안 문다니까요. 이런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 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신다면 1년에 한 번 3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있는 존재, 저 멀리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가 필요하다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보호자들의 요령과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반려견 산책 등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맹견주들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공개 입찰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선을 반납하지 않은 일부 광역버스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열린 경기도 버스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은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지 못한 일부 광역버스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해당 광역버스들을 조속히 준공영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300여 대의 광역버스 노선 가운데 400대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해당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반영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 의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버스조합이 시군 의견을 적극 조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